에미레이츠 시대의 지금까지로 봤을 때 가장 최고의 영입이 누구였냐라고 한다면 외질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 안녕하세요. 자, 2023년 3월 23일. 어제랑 오늘 새벽 사이에 비 오던데, 동네마다 비 오고 안 오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어제랑 이번 주는 생각해보면 좀 3월 봄이 온 것 치고도 좀 더웠잖아요. 근데 비 오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기온을 찾겠죠. 그리고 밑에는 벚꽃이 폈더라. 올림픽대로 보니까 개나리랑 목련 같은 거는 좀 열렸고, 벚꽃도 이제 막 필락말락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벚꽃 보러 가는 거 저는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너네들이 걱정해야죠. 네? 정신 차리세요. 내 걱정하지 마. 자식들이 말이야. 자, 메스트 외질. 제가 좀 자주 얘기했지만 저는 그 깍쟁이 월드컵에 나왔었잖아요. 그 카톡 프로필이 카카오톡 초반에 나왔을 때,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카카오톡이 초반에 나왔을 때는 카카오톡만 이렇게 지금처럼 되게 점유율이 높지 않아서 별의별 걸 다 썼던 것 같아. 왓츠앱도 잠깐 한국에서 쓰던 타이밍도 있었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카카오톡으로 정착을 한 다음에 프로필 사진은 저는 그냥 쭉 똑같았어요. 사진이 없던 시절이 있다가 그 깍쟁이 월드컵이 나온 것처럼 하얀 바탕에 박종윤 이름 3글자 써 있는 거 쭉 그거였어. 근데 유일하게 딱 한 번 프로필 사진을 바꿨던 게 메스트 외질이 아스날 오피셜이 떴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진짜 아마 기억하는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외질이 아스날에 영입된다고 했을 때 아스날 팬들의 감정, 그 다음에 아스날 팬이 아닌 분들도 뭐라고? 약간 헐? 아니 독일의 에이스 레알 마드리드에서도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공미가 아스날에 온다고? 외질 이전에 기억하는 분들은 당연히 또 기억을 하시겠으나 말라가에서 문제가 생겼던 나초 몬레알이랑 산티카솔라를 데려왔던 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바겐세일이었죠. 이 바겐세일이 아닌 케이스에는 좀 쪼들리는 시절 동안에 언제나 흔히 막 약간 웹에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밈처럼 얘기하는 무슨 나이지리아에 듣도 보도 못한 막 이런 선수 데려온다, 어린 선수만 데려온다. 근데 그때면 좀 그럴만했죠. 여러 가지로 허리띠를 졸라 맸어야 되는 타이밍이니까. 근데 외질이 왔을 때 그 카타르시스,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좀 정상적인 이적 시장을 보낼 수 있나? 사실 그 딱 신호탄 이후에는 뭐 요즘에야 돈을 제법 많이 쓰고 있고 그렇지만 그 중간에는 아예 돈을 못 쓰던 시기, 그리고 외질 이후에는 그래도 좀 즉전력감들을 데려왔던 것 같아요. 뭐 돈을 많이 쓰는 팀들이랑 좀 차이가 났지만 어쨌든 뭐 돈을 많이 썼다라는 것도 충분히 아스날 팬들한테는 의미 있는 영입이었지만 그거 이외에 외질이잖아. 외질 오랫동안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브레멘 때서부터 히트치던 선수였어요. 샬케에서 데뷔를 한 다음에 브레멘에서 히트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그때 진짜 잘했을 때 보면 이후에 아스날에서는 그 정도까지의 모습은 덜 나왔던 것 같은데, 이 선수가 센트럴 윙어라는 표현으로 해외에서 좀 쓰이기도 했었죠. 공민대 측면 쪽으로 좀 빠져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공을 몰고 운반도 가능하던 선수였고, 물론 이제 강한 피지컬적인 압박에는 좀 어려워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어쨌든 외질은 되게 유니크한 스타일의 공미였다고 생각합니다. 정통 클래시컬한 중앙에 딱 위치해서 이런 선수라기보다는 측면으로 빠져서 그 자리를 다시 채우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공급한다거나, 그리고 그냥 그 화면에서 봤을 때도 잘 보이지 않는 루트로 공을 보낸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외질 때문에 제가 우리나라 아스날 팬들의 아스날 입문 시기가 몇 가지가 있는데, 무패 우승 근처 때 아스날이 2000년대 초반에 되게 잘했을 때 저같이 들어온 팬들이 있고, 0708 세스갱 때 파브레가스, 그 다음에 뭐 플라미니, 로시치키, 흘랩 이런 선수들이 있었을 때 들어온 케이스, 그 다음이 외질, 그 다음이 아마 요번에 좀 들어올 것 같아요. 원래 팀이 잘하면 좀 들어오니까. 외질 같은 선수는 팬들을 몰고 다니는 스타성 있는 선수니까. 또 박주영 선수 이 주맨 그때도 좀 그럴 수 있었겠네. 또 대한민국 선수니까.
그만큼 외질은 상징적인 영입이었고 저도 그때 기분이 다 기억나진 않지만 제가 그런데 강박이 있는데 휴대폰 그 프로필 사진을 바꾸는 정도였으니까 다 기억나진 않지만 얼마나 나도 기분이 좋았나 이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 외질이 이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텐트 외질 현역 은퇴 발표. 본인 SNS 계정을 통해서 현역 은퇴를 발표를 했고요. 본인이 뛰었었던 클럽이랑 그 다음에 함께 했었던 동료들 많은 사람들한테 감사를 표를 했죠. 커리어를 간략하게 보면 2006년에 샬케에 데뷔를 했습니다. 샬케 데뷔를 했고 그 다음에 브레멘으로 가서 잘했어요. 이때 내가 외질을 인지했던 건 이때부터를 기억을 해요. 잘하는 놈 하나 있다. 그래서 봤는데 오우 진짜 잘하더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레알 마드리드로 가서 이때가 어떻게 보면 뭐 피크였죠.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프리미어리그에 들어왔을 때 이때 그때 뭐 그것도 생각나. 이때 당시에 좀 갑작스럽게 이적이 진행되는 건 있었습니다만 ITK를 통해서 그 레알 마드리드의 이 핵심적인 선수가 아스날로 올 수도 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내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요. 이거는 레알 마드리드 팬분들 얘기가 더 맞을 텐데 그 디마리아냐 외질이냐의 선택의 기로에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 그래서 아스날은 어떤 그 레알 마드리드의 선택에 따라서 누구를 영입할 수 있을지 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외질이 아스날에 왔던 거였죠. 그리고 꽤 아스날에 오래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엔 터키 무대로 왔죠. 네. 브레멘에서는 포카를 땄었고 그리고 레알 때는 리가 한 번, 델레이 한 번, 그 다음에 스페르코프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질도 요때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챔스를 따진 못했었던 거지. 그런데 레알이 떠나고 난 다음에 외질이 떠나고 난 다음에 레알 마드리드는 그때 이제 라데시마를 완성을 하니까 뭐 어떻게 보면 아스날도 외질 덕에 숨통이 좀 트였고 레알 마드리드는 뭐 외질이 떠나서 그걸 딴 건 아니지만 뭐 결국엔 챔스를 땄으니까 이래저래 뭐 서로 나쁘지 않았다. 네, 뭐 이런 느낌. 뭐 그리고 외시 이후에 레알 외시 외대고르도 또 아스날에 왔으니까 2000년대 초반에 막 그 레알 마드리드가 잠깐 갈락티코 정책 때 인터넷 우리나라 커뮤니티 기준으로는 좀 공공의 적일 때가 있었어. 공공의 적이 그때 기억을 하면 레알 마드리드에서 바르셀로나로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 공공의 적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쓰고 잘하면 시샘을 받잖아. PL에서는 마치 2000년대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첼시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래서 약간 반감이 있었는데 요즘 생각해보면은 이제 레알 마드리드에서 넘겨주는 선수들이 최고죠. 자, 그리고 아스날에서는 FA컵 많이 땄어요. FA컵 4회야. 많이 땄죠. 자, 그 다음에 대표팀 레벨로 갔을 때도 독일 국대, 독국 브라질 월드컵 우승. 네, 우승을 했습니다. 외질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유니크한 스타일의 아주 창조적인 어떤 패스를 하는 선수죠. 그래서 외질 좋아하는 분들은 외질 플레이에 매료될 수밖에 없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선수예요. 보다 보면 약간 와, 그 요즘 따지면 그 공미 보면서 와 하는 건 아무래도 역시 케빈 더브라이너잖아요. 근데 케빈 더브라이너랑 지금 뭐 외질이랑 누가 더 잘한다, 잘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스타일이 달라. 케빈 더브라이너의 킥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무기 같아. 날아가는 어떤 궤적이나 속도 이런 게 무기 같다면 외질이 조금 더 아트에 가까운 느낌? 그러니까 케빈 더브라이너는 그 상대를 진짜 정밀 빡 타격하고 이 채찍으로 팍 후려치는 것 같다면 외질은 좀 예술적인 부분이 강하죠. 되게 우아하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종류가 달라. 그래서 외질 보는 맛이 언제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예술적인 예술의 경지에 모라일체의 경지에 올라간 외질은 뭐 플레이메이커적으로 봤을 때도 유니크하죠. 그래서 0910 때 분데스 그 다음에 유로파 어시스트 왕 도우망 그 다음에 1011 챔스 도우망. 물론 또 레알 마드리드에서 외질이 도우망을 하는 데는 서로 환상의 궁합이었던 호날두의 존재도 있었죠. 라리가 도우망 그 다음에 15-16 PL 도우망 뭐 대단히 도움을 많이 만들어냈고 국대로 봤을 때는 남아공 월드컵 역시 도우망 그 다음에 유로 2012 도우망. 이것만 보더라도 외질이 뭐야 잘리네 얼마나 엄청난 커리어를 보냈는지 알 수 있죠. 15-16 시즌
이때가 저희가 히든 풋볼을 시작한 시즌이었어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으로 이적을 했고 저희가 주원이 형 김포 아니잖아. 그땐 주원이 형 김포가 아니었어. 북가좌동이었어. 그 아주 좁디 좁은 부스에서 히든 풋볼을 시작했을 때가 이때가 레스터 우승 시즌이었잖아요. 우리도 타이밍이 이래저래 아다리가 잘 맞았지. 손흥민 선수도 잉글랜드로 왔고 잉글랜드 무대에서는 기적과 같은 우승팀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또 웨즐 이런 뭐 막 그것도 있었고 근데 이때 재밌던 기억이 나는 게 도움이 19개였어요. 그래서 도움왕이었어. 근데 그때 아프리카에서는 중계권이 PL이 있었을 때라 같이 영상 보면서 우리가 중계를 했었는데 진짜 어떻게 그렇게 날려먹냐. 찬스 메이킹을 말도 안 되게 많이 했어요. 엄청나게 했는데 미친 듯이 날려먹는 거야. 앞에 뭐 지룬이 월코신이 막 이런 선수들이 그 3단 고음 말고 3단 탄식 있잖아. 이렇게 막 탄식하는 거 있단 말이야. 전반기에 16개를 냈다 도움을. 그래서 야 이거는 악리 기록 어시스트 기록 막 그냥 막 깨겠다 그랬는데 후반기 세상에 3개. 이거는 페이스가 야, 아무리 떨어진다고 그래도 절반 치고 24개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밖에 안 된 거지. 당연히 20개 도움. 참 20개 도움이라는 게 될 법도 한데 PL에서 그게 잘 안 나오잖아.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끊겼던 거죠. 여기에 수훈갑, 지루, 월코. 근데 나는 뭐 이렇게 날려먹었어도 그때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그랬는데 둘은 개인적으로는 뭐 전 나쁜 기억은 아니에요. 둘 다. 월콧은 잘했으면 좋겠고 지루는 뭐 첼시 가서 이렇게 유로파 때 뭐 했던 얘기 있지만 충분히 뭐 좋은 역할을 했던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자, 16개, 19개 도움을 했잖아요. 이때 웨즐이 찬스 메이킹, 여러분 도움이랑 찬스 메이킹 같은 거는 이제 어디가 기준점이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약간 감안해서 봐주시면 돼요. 찬스 메이킹 몇 개였을까요? 146개입니다. PL 단일 시즌 최다 찬스 메이킹 2위가 1920 케빈 데브라이너예요. 이때 136개. 그러니까 얼마나 날려먹은 거냐. 거꾸로 그거는 빼더라도 얼마나 웨즐이 수많은 찬스를 만들어냈는지를 알 수 있죠. 네. 엄청난 거죠. 네. 그리고 뭐 이거는 좀 또 약간 저 자주 하는 얘기지만 카솔라의 부상이 심화되지 않았다면 웨즐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었었던 거는 카솔라가 부상으로 중원에서 이탈하고 난 다음부터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왜냐하면 중앙 지역에 카솔라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뒤에 후방 빌드업이 달라지기 때문에 카솔라가 없으면 웨즐이 내려와요. 그럼 웨즐이 본인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해야 되는 순간부터 본인 기량이 나는 좀 떨어지기 시작을 했다고 봐. 하여튼 카솔라는 너무 아쉬워. 개인적으로는 뭐 웨즐도 좋아했지만 카솔라를 워낙에 좋아하는 선수라. 자, 뭐 이거는 여기는 어딘지 아시죠? IFHS. 여기가 국제축구, 뭐 역사, 통계, 연맹 이 정도 보시면 돼요. 여기서 06년부터 22년까지 최고의 축구 플레이메이커 발표했어. 근데 여기가 발표하는 게 그냥 뭐 엄청나게 공신력이 있다라기보다는 다 알긴 아시잖아. 이런 걸 발표했구나. 그럼 누구 있나? 순위 같은 거라기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순서대로 볼게요. 메시, 이니에스타, KDB, 모드리치, 차비, 토니 크로스, 그리고 웨즐. 이 시기에 아스날의 팀 성적을 감안한다면 메시, 이니에스타, 바르셀로나, 차비, 바르셀로나, 케빈 더브라이너, 맨체스터 시티, 모드리치, 크로스, 레알 마드리드 여기에 웨즐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물론 웨즐이 이제 여기 레알 마드리드 시절이 같이 있기 때문에 아스날만 놓고 생각은 하는 건 아니지만 요렇게 적어놨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웨즐이 이 아스날에서도 좋은 커리어를 보냈는지 레알에서 좋은 커리어를 보냈지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카가 처음에 부카요 사카가 아스날에 합류했을 때 제일 인상적인 선수가 누구냐? 그때 웨즐을 꼽았대요. 웨즐을 처음 봤을 때 난 느꼈다. 그만의 세계에서 뛰고 있는 느낌. 근데 난 이 얘기가 뭔지 알 것 같아. 가끔 뭐 특히나 그 웨즐 그거 있죠. 인생 득점. 마치 스포츠 광고처럼 슬로우를 기가 막히게 잡아서 뮤직비디오를 찍어도 그렇게는 못 찍겠다. 근데 그거 이외에도 아니 저기를 본다고? 그 순간은 여러분 좀 너무 틀딱 같지만
제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애니메이션 중에 사이버 포뮬러. 저는 블리드 카가를 좋아했거든요. 어쨌든 사이버 포뮬러에 제로의 영역에 들어가잖아. 그거 같아. 제로의 영역이 그거잖아. 약간 그 한치 앞을 예상하고 움직이는 거 아니야? 그거 마냥 저기를 어떻게 보고 패스를 하지? 저는 이제 제가 축구를 못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이랑 나가서 공 차는 거는 좋아했어요. 근데 보면 이제 중계석에서 이렇게 보는 거는 길이 보여. 물론 그 길, 내가 중계석에서 보는 것도 못 보는 길을 막 패스를 하는 선수들이 있지만, 근데 그라운드에 들어가 있으면 누가 어디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되게 어렵잖아요. 물론 이 정도 레벨의 선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웃기지만, 근데 아니 어디서 무슨 눈이 달리면 저쪽으로 패스를 하나? 이런 생각을 외질은 참 많이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외질은 아스날 지금 선수들이랑도 몇몇 선수들이랑은 꽤 이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카랑도 관계가 좋은 것 같고, 사카 같은 선수가 외질이랑 이야기하는 거는 좋죠. 어쨌든 외질은 저는 월드 클래스에 근접했었던 레벨, 혹은 월드 클래스였던 레벨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선수랑 이야기하면 좋은 멘토가 되는 거니까. 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에미레이츠 시대의 지금까지로 봤을 때 가장 최고의 영입이 누구였냐라고 한다면 외질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 이후에 어떤 선수가 와서 어떤 활약을 할지 앞으로 모르는 일인데, 그때 당시 그 아스날 팬들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만 감안을 하면 외질은 정말 좀 선물 같은 느낌이었어. 그 전에 답답함? 왜 내가 좋아하는 팀은 제대로 된 선수를 영입하지 못하지? 왜 돈이 없지? 왜 어린 선수만 사야 되지? 이거를 한 방에 끝냈었던 선수였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어떤 선수가 영입이 된다 하더라도 외질은 상징적인 영입이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완전히 동의를 합니다. 은퇴한다니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마지막에 아스날 말년에는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았어. 근데 이제 그거지. 좀 안타까웠어. 아, 참 대단했던 선수인데 마지막이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커리어도 마무리한다고 하니까 잘 살겠죠. 제가 외질 걱정하는 게 웃기죠. 돈도 많이 벌었을 텐데. 어쨌든 외질은 좀 함께 항상 고마웠던 선수. 좀 잘 또 커리어 이후에 지도자를 걸을지 뭘 할지 모르겠지만 남은 제2의 인생도 멋지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선수입니다. 네.